같이 보자. 자, 무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경제 지문이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제 지문은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 환율이 오르면 뭐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럼 이 통화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고 그걸로 일어나는 연쇄 효과는 무엇인지 그럼 연쇄 효과적인 시스템을 잘 알아두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역에서 무역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상에서 그래프를 주어지고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집중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 될 거야. 선생님이 매번 요 지문마다 읽는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주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해봐. 알겠지? 어렵지 않아?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문들 선지도 짧고 하니까 대충 그냥 눈으로 쭉 살펴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고, 무역 양상 가와 다르게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자, 35번 넘어가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가 없더라. 라고 나와 있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보게 될 거야. 내가 좀 잘 알아둬. 알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두면 훨씬 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을 해낼 수 있어. 우리 이번에 수능 혹시 그 뭐뭐 지문 나왔는지 봤니? 선생님은 이제 수능 당연히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봤는데 법 지문 중에 채권 지문 나왔다. 우리 채권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 그치? 채권 급부 막 이런 거 열심히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될 때가 많아. 그래서 꼭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요 지문 내가 고3한테도 애들 되게 많이 설명해 줬는데 다 맞췄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꼭 그렇지만은 또 아니더라고. 그래도 훨씬 좀 유리한 입장에서 들어가긴 했겠지. 그래도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고3까지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시험 잘 본 것 같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자. 어쨌든 내년이 벌써 너희도 수능이네. 이거 목요일이 수능이었으니까 딱 1년 남았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진짜 1년 남았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공부해. 내년에 딱 요맘때쯤에 수능 끝나고 학교를 나오는 순간 어떤 기분으로 나올지 그걸 잘 고민해봐. 알겠지? 진짜로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지. 자, 37번. 니은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니은이 뭐야? 시장이 크기가 확대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지문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있지.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뭐 가격이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쭉 선생님이 매번 설명해 주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지. 자,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이론 중 비교 우위론에서는 그래서 우리 비교 우위론은 뭐를 주장했대? 요거 주장했대.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어. 얘네들의 주장이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그래? 특화라고 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는 것.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어. 우리나라는 특화된 자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갔던 게 조선도 좀 잘 나갔었고 배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뭐 자동차도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유리하면 자동차만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수출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동차는 수입해 안 해? 수입을 안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자원이 있는데 뭐하러 수입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어. 간접 생산한다는 건 저쪽에서 생산한 걸 사온다는 거야. 그걸 이제 간접 생산.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 설명은 충분히 가능해. 예, 동일한 상품들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한계가 있어. 우리 자동차 잘 만든다고 해서 BMW, 벤츠 수입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다 수입해서 타고 다니잖아.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 이론에서는 만약에 두 국가가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의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첫 번째 조건 뭐야?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해. 두 번째,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야 해. 이거 둘 다 정말 자주 나오는 용어거든. 꼭 알아도 알겠지. 정말 자주 나와. 그리고 이 경제는 나중에 너네들 뉴스 볼 때도 그냥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도 모르면 그래 뭐 그렇게 반대로 표현할게. 모르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알면 유식해 보이잖아. 그치? 알면 똑똑해 보이잖아. 독점적 경쟁 시장은 뭐냐면 시장 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들의 시장의 진출과 퇴출이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정도 예를 더 들어줄게. 더 편한 걸로 기억해. 알겠지?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현지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계속 벤츠만 타고 싶다 이거야. 기능은 사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하는 기능은 벤츠를 타나 현대차를 타나 똑같은데 난 벤츠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벤츠가 가격 좀 올리는 거 다른 기업들 눈치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차 사라. 인간들은 우리 차 다 사. 이렇게. 그런데 너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현지가 나 이거는 더 이상 못 사겠다. 왜 현대차 사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은 물론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고 그 차를 타. 진짜야. 너무 비싸. 외제차는. 어쨌든 대체성도 가지고 있어.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완전하지는 못해. 불완전해. 그럼 요거에 조금 상반되는 게 뭐냐면 그냥 독점 시장이야. 독점 시장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자주 예를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독점적 경쟁 시장을 생각할 때 자동차보다는 핸드폰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 핸드폰 우리 독점 시장이 아니야? 독점 시장은 아니야. 크게 뭐랑 뭐 있어?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있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대체돼 안 돼? 대체돼. 기능이 큰 차이나? 큰 차이 안 나. 그치? 근데 한 번 아이폰 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아이폰 써. 한 번 갤럭시 쓴 사람은 계속 갤럭시 쓴다고. 어느 정도 충성도도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폰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지. 그냥 야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어도 얘는 사겠는데 하고 그냥 가격 막 빵빵 올리잖아. 그래도 살 사람은 그냥 쭉 산다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갤럭시 생산했을 때 갤럭시 가격을 아예 안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무 올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갤럭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독점 시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갤럭시는 갤럭시가 없고 아이폰이 있으니까 아이폰을 한 대 1,000만 원에 팔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필요하면 사서 써야지. 이해됐니? 대체 상품이 없으면 그렇게 돼.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기업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기업이 가격을 결정을 못해. 누가 하냐? 소비자가 해.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게 조금 더 비싸면 그러면 좀 더 싼 거 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결정한다? 소비자가 결정을 해.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 요 세 가지 차이 잘 알아도 선생님이 설명 다 해줬어. 알겠지?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다 알아둬야 돼. 이거 정말 자주 나오거든.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해.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와. 규모의 경제.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줄게.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혜린이가 이제 음식을 하려고 그래. 라면을 끓일 거야. 라면을 끓일 건데 하나 끓일 때랑 두 개 끓일 때랑 우리 생산 비용이 어때? 똑같아? 달라? 달라. 그냥 하나 끓일 때 1,000원이면 두 개 끓이면 2,000원이야. 그치? 세 개 끓이면 3,000원이야. 요런 건 규모의 경제가 없다라고 해. 괜찮니? 괜찮지. 근데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빵집에서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빵집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빵집에서 하나를 만들 때랑 1,000개를 만들 때랑 그 하나 만들 때의 단가가 계속 똑같을까 아니면 점점 낮아질까? 점점 낮아지겠지. 왜? 재료도 더 대량으로 살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10분에 하나 만드는데 두 개 만들면은 좀 한 7, 8분에 두 개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반복되고, 직원도 하나 뽑고, 이렇게 되면 점점 많이 생산할수록 점점 하나에 대한 생산 비용은 적어지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야. 얘네가 이제 뭐 물건을 슈퍼마켓처럼 그냥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와서 팔 때보다는 편의점은 전국에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편의점 업체에서 기업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한 뭐 10만 개씩 이렇게 사버리니까 얘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할 때보다 뭐 더 여러 개 샀을 때 하나당 가격이 낮아지는 거 다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 알겠지? 이해됐니?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은 뭐냐면 총 생산 비용을 뭘로 나눈 거야? 총 생산량으로 나눈 거야. 쉬워. 자, 한 개 생산할 때는 10원 들었다. 그러면은 평균 생산 비용이 얼마야? 10원인 거야. 알겠지? 근데 두 개 생산할 때는 20원 들었어. 그럼 하나 생산할 때도 역시나 10원 든 거야. 괜찮니? 근데 네 개 생산했더니 한 36원 들었어. 그럼 이제 8원 든 거네. 그럼 하나당 48에 32네. 9원 든 거네. 미안해.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수학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디서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당 생산 비용이 점점 낮아지잖아. 평균 생산 비용이. 이해됐니? 이거 푸는 데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의 정의도 드러나 있고,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투자가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학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강의실 이런 거 다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이런 게 초기 투자 비용이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지, 그치? 돈 많이 들어. 거기다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이게 다 투자 비용이거든. 그런데 학생이 한 명 있을 때랑 여러 명 있을 때랑 우리가 쓰는 비용은 한 명당의 비용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해됐니? 기업도 마찬가지야. 공장 지어놓고 막 뭐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 쓴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 생산할 때는 공장 하나에 그 제품 하나 생산하면은 생산 비용이 엄청 크잖아. 근데 그걸 10,000개씩 생산해 보면은 이 공장 투자한 비용을 거기다 다 쪼개서 넣는 거니까 점점 낮아지겠지. 그런 원리야.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나 혼자 할 때보다는 처음에는 내가 100개씩 팔다가 기업이 하나 더 생겨서 50개 팔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게 요 효과가 줄어든다고. 요 효과가. 알겠지?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동일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겠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야. 그래프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 않아. 그림의 X축은 이 X축이 여기가 X축이지. 너 요 정도는 다 알지. 아무리 수포자라도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의 가격을 나타내.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 나는 꼭 적어놓고 하거든. 안 헷갈리니? 선생님 이건 직선이잖아요. 다 곡선이라고 해. 알겠지? 곡선 중에 이제 반듯한 걸 직선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런 데서 나오는 그래프의 곡선은 직선도 되고 곡선도 상관없어.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이야.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무슨 점? 이거 균형점. 이때 균형기업의 수는 N1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기업의 수.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구가 몇만 명이야? 한 5천만 명 되잖아. 그럼 핸드폰 만들어서 팔면 1억 개씩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야. 많이 팔아야 5천만 개라는 거야. 알겠지?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N1 지금 애플이랑 뭐가 있어? 갤럭시가 있지. 그럼 2,500만 대 2,500만 대 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늘어났어. 하나가 더 들어왔어. 막 해린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핸드폰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판다고. 한 뭐 1,500만 이렇게 팔겠지. 한 1,700만 이렇게.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해.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기업의
수가 증가해서 나타난 거야. 요런 단계별 알고리즘 중요하다고 그랬어. 연쇄 효과들. 또한 이 경우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화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만 썼는데 갑자기 해림폰도 쓴다고. 독점력이 약해졌죠. 원래 있던 기업에서는. 상품의 가격은 P1에서 P2로 자연스럽게 하락돼. 가격은 내려가.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어. 기업이 퇴출되고, 다시 말해서 기업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줄어들어. 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생산량도 낮아지고, 뭐 적자나면 이제 기업 끝나는 거지 뭐. 다양성도 줄어들어. 신무역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크기가 확대돼. 우리가 일본이랑 거래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무역을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에 와서 팔 수 있는 거고 경쟁을 더 많이 하지. 가격이 하락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성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해결책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3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 여기 있지. 우리가 이미 써놔가지고 몇 다시 몇 번? 33-1번. 두 번째,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사례 안 들어가 있네. 답 2번이네. 3, 4, 5번 각자 찾아봐야 되고 34번 보자. 얼른 해보자.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국, B국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이제 산업투가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면 A는 자동차 생산하는데 B는 자동차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무역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고전적이네. 괜찮니? 그다음에 아까 얘네 이런 이름이 뭐였지? 신무역. 신무역. 이런 되겠다. 똑같은 산업이 있어도 어떤다? 무역한다. 이런 얘기잖아. 자, 34번. 그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답만 좀 해볼게. 1, 2, 3,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고 5번 한번 보자. 나와 달리, 그러니까 요거 가로쳐버리고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 34-5번. 자, 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산업 내에서는 아예 수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지. 질이 다르든 같든 간에. 그래서 나와 달리도 볼 필요 없이 뭐에서 틀려버렸어? 가에서 틀려버렸어. 35번 한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고 기억이 뭐야? 독점적 경쟁 시장. 그래서 여기 딱 나오네. 완전 경쟁 시장 하나 나오고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고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뭐를 할 수 없다?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시장을 뭐라 그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 이거 누가 고른다고? 소비자가. 시장,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이 가격을 그냥 형성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다른 기업보다 더 비싸면 소비자들이 사,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그 기업은 당연히 가격을 어떻게 해? 낮추고. 너무 싸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사지. 그리고 이거 너무 잘 되는데? 라고 하니까 그 기업은 또 가격을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나 이제 시작할 수 있고. 독점. 이런 형태야. 하나의 공급자, 딱 하나의 공급자. 전 세계 핸드폰 만드는 회사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 기업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자, 35번 한번 해보자. 답 4번이네. 이 부분이지. 공급자가 뭐 할 수 있다?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4번이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완전 틀렸지. 독점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야. 감히 소비자가 이런 시장이야. 알겠지? 3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고. 너 다 맞췄니? 자, 우리 기업 수가 이렇게 한 거는 늘어난 거지. 1번 같은 경우. 그치? 무역 후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 괜찮니? 몇 다시 몇 번? 34였니 지금? 36번? 36-1번에 근거가 될 거야. 알겠지? 36번 맞은 거야 이거. 1번. 답 4번. 상품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역 후라고 되어 있지?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가격이 다운된 거네. 가격이 좀 내려갔어. 그럼 무역 후니까 여기 보면 이 부분 36-4번. 경쟁 기업이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어. 경쟁 기업이 증가해서.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전혀 맞지 않아. 왜냐면 기업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뭐해? 다양성은 늘어나겠지 사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가격은 내려가고 다양성은 증가한다 라고 써있어. 무역 후에는. 36-4번. 답 4번이야. 37번. 어디 갔어? 니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무역하고.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고 그랬고, 이런 건 너무 틀렸지.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그냥 상승한 것도 아니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 말도 안 되고. 예를 들면 37- 요거 37-5번이지 1번이지. 그치? 가격이 어떻게 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예. 가격이 하락. 미안해. 여기네. 37-1번 여기지. 이게 아니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그랬지. 니은 일어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 가장 적절한 거.
답은 5번이네. 그치? 비슷한 상황이 뭐야?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니까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 한국 5천만에서 B라는 국가, 일본까지 하면 한 1억 7천 정도 되니까, 1억 7천만 정도 되니까 일본까지 하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원래 5천만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1억 7천까지 할 수 있고, 중국까지 넓히면 한 20몇 억이 되겠지, 그치?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갑자기 한 1,000만 명 정도 늘었다라고 하면 규모 자체가 커진 거니까 비슷한 상황으로는 5번이 제일 맞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응.